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에 프리다님과 이제 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프리다님께서 이제 저번에 한의원 목회자 강의 시리즈 한 타임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조금 제안을 드려서 두 번째 그 프로젝트로 그런 페미니즘을 통한 성경 해석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다님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미 그런 고민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저를 위해서 예배가 필요했고, 어떤 예배도 사실 편하고 아름답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거룩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작년 23년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죠.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거의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왜 우리 이런 예배 공동체를 원하느냐, 왜 이 예배에 왔냐, 이렇게 왜 오시고 계시냐, 이렇게 여쭸더니 그냥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안 가게 된 거니까 못 가는 사람이건 안 가는 사람이건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못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는 안 가는 여성들과 현재 교회를 또 견디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견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만 여성 목회자들도 오시고 평신도 일하는 평신도들도 오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못 가게 되는 정말 아예 심리적으로 가기도 싫고 못 가게 되는 이유, 그리고 견디는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중심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여쭸더니 결국은 그 교회 구성 자체가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런 가부장 문화로 채색이 된 모든 시스템을 좀 떠나서 젠더 평등성을 경험하고 공평하게, 어쨌든 내가 가진 젠더 정체성이 특별히 차별받거나 우대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환대하고 평등하게 거부감 없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더 나아가서는 안전한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공동체, 왜 그런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이며 젠더 차별적인 그런 교회를 가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결국은 문자주의적이고 차별주의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가 갖는 위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고, 그래서 결국은 문자주의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목회자의 주관적 해석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관적 해석이 너무 목회자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고, 그 세계관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이원론적이고 성과 속을 나누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제 위계를 나누는 것들이 차별적 언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런 부분들의 성서가 근거로 세워지다 보니 결국은 차별이 성서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불공평한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는 이 예배에서 편하고 안전하고 은혜 받을 수 없고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 해서 그런 예배에 좀 담겨졌으면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은 비슷한 말이죠. 젠더 평등의 공동체성을, 적어도 남녀 평등, 젠더 평등성까지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성과 남성들이라도 평등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게 싫어서 좀 그런 젠더 평등의 지향성을 갖는 공동체 예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교리를 무조건
다 없애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리들이 무엇일까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교리 억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교리 억압을 넘어선 새로운 성서 해석과 다양한 해석의 시도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질문으로 해도 되고 새로운 이런 관점 어때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바람들이 담긴 그것을 반영한 예배 경험을 하고 싶다. 그것이 공간 엘리사벳의 예배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차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공부하시고 경험하신 것이 다 인원들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예배이지만 아직 페미니즘을 모르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과 그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찾다가 보니 공간 엘리사벳의 예배에 지금 깃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프리다님 지금 예배 모임은 이제 페미니즘을 토대로 한 또 기독교 신앙 예배 공동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교양 수준에서 페미니스트 분들이 왔을 때도 편안하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다수의 보통의 교회들의 목표가 이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주제의식을 이제 한의원을 하면서 갖게 되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제가 이제 설교를 주로 하니까 설교를 할 때 레퍼런스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뭔가 내용물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랬을 때 참고 자료가 일단은 많지가 않다.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책은 종종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성경 구절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처럼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입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도 사실 이게 신학교 다닐 때 페미니즘 뭐 신학이나 이런 거 장로교 통합이면 다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현실적인 그 니즈로 다가오진 않았다가 하나의 재밌는 하나의 소재 중에 하나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큰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하신 대로 그 프리다님 모임에 오셨던 분들이 얘기한 그게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장로교 통합이 나름 인지도도 있고 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뭐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설교를 해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가정이나 그 가정의 자녀로 교회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그냥 괜찮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는 분들이 있고 특히 그래서 저도 이제 이화여대 친구들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그만두고 교회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설교가 생겼을 때 청년들이 이제 질문들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위에 있는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여러 각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저 신뢰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게 그래도 질서가 있는데 목회자들의 그 권위의 질서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목사가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 하면서 이제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젠더 감수성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제도권 교회를 지키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조금 이게 뭔가 보완을 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이미 찍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고 어쩌면 교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사실은 조직신학을 좋아해서 교리 공부에 수년을 처음 신학할 때 완전 쏟아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최소한의 매너가 없으면은 그 감수성이 없으면 이게 폭력적인 문제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를 점차 느끼게 됐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레퍼런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면서 프리다니 어떤 걸 소개를 하면 저도 질문도 해보고 아니면 제가 어떤 걸 소개도 해보고 이런 컨텐츠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평신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뭐 동의를 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가시겠지만 또 워낙 거기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다소 목사님의 성경 안내가 마음에 이제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 자기 혈연 지연, 뭐 그런 우정 공동체처럼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떠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항상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꼭 페미니스트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교회가 좀 평등한 언어와 사랑의 언어, 서로 환대하는 언어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좀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그 결핍감을 기본으로 그냥 놔두고 참아내고 그걸 아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의 대화가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돼서 기존의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에 이런 대화가 도움이 될까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가끔씩 뭐 노력을 해서 페미니즘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보다 느끼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유달리 페미니즘 신학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해방 신학이나 무슨 신학이나 이런 거 그걸 배워야지 하는데 뭐랄까요, 반감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걱정 또는 염려, 아니면 불신의 정도, 이게 유달리 페미니스트 분들이 내 책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소개합니다 할 때 약간의 그 불편함이나 이런 농도가 좀 더 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저도 여기 대학로에서 몇 년 살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2030 여성분들 집회가 많았거든요. 그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되요. 분노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그때만 해도 엄청 제가 거기 관심 있는 건 아니어서 역시 무서워서 좀 피해서 집에 가야 되고 맨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 있는 친구들 얘기만 듣는데 이게 젠더 갈등이 사회에서 너무 심각하다 보니 그냥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할 때 하면 그 이미지가 일단 다 싸우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혹시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조정해 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이제 좀 안타깝죠. 그런 시선을 이해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처음 여성운동을 시작했던 80년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운동 방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고민 끝에 결국은 안수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미치겠구나. 총회에 가서 내가 그때 한창 사실은 80년대 분신정국이었거든요. 막 이제 그로폴리스에서 학생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의 저항의 하나의 몸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재단에 부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생각이 두려워서 이럴 게 아니라 이 운동을 접고 내가 우리 선교사를 보내신 우리의 뿌리가 되는 어떤 뭐 하나의 작은 근원이라면 거기에 가서 내가 안수를 받고 와서 우리 교단 사랑하는 예장 통합의 교단을 여성 안수를 허락하기보다는 예상 안수가 가능한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으로 분리운동을 나중에 내가 안수받고 와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떠난 게 유학이었고 그때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말라. 공손하게 있으면 언제든지 줄 텐데 왜 그렇게 과격하게 피켓팅하고. 몇 년도? 그게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이름도 뭐 예정 여성안수 동지회 이렇게 시작했다가 동지라는 말이 대중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성안수를 위한 예장 여성회로 바꾸자.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 이름으로 바꾸고 그래서 안수가 끝난 다음에 다음 과제를 위한 예장 여성회 이렇게 해서 계속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운동은 나머지 분들에게 맡기고 이제 갔고요.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양쪽에서 친한 동료 남성들도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하냐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근데 그땐 다 과격하게 한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땐 여성의 목소리가 움터웠을 적에 그런 비난과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 차별운동을 봤을 적에 지하철에서 투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비난의 소리를 우리 여성들이 80년대 받았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인권이 좋아지고 이럴 텐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 이걸로 바라봐야 돼요. 페미니즘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나 다른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리적 연대나 같이 연민의 마음이 비교적 같이 일렁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감정이 늘 있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보통 동료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몇십 년간 거의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남성들이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페미니스트 오현선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여자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야지만 그 그룹에서 나도 낄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한 피곤함을 느낀 순간 이제 간극을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심리적 저항감이 이리도 심할까 그런 것들 그래서 당사자성을 젠더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다름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못 가겠지만 젠더 인식이 다양하잖아요.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너 그거밖에 아직 못 깨우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밉거나 심리적으로 부담되지가 않거든요. 다 우리의 과제를 다르게 경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남성 동료들이나 신학자들에게서도 심지어 에큐메니컬 진영의 해외 대회에서 나가서도 어쨌든 그 남성 리더십에 이 장착된 것이 여성 페미니즘의 평등 인식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아까 품성, 뭐 어떤 감정, 감각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배어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심리적인 약간 긴장감이나 거부감 그런 걸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성찰의 과제라고 여겨서 좀 더 깊은 자기 당사자성을 좀 가져보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속에 있는 저항감이나 불편함의 내용이 뭔가 그걸 보시고 페미니스트들과의 대화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네. 기독교 현장에서 어쩌다 보니 제가 막 돌아다녔잖아요. 대충 구경을 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남녀 신학자나 목회자분들이 같이 있는 공간 너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있어가지고 하긴 신학교 다닐 때는 여성분들 많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학생 때는 다 그런데 이게 세대를 불문하고 이제 현장에 나와서 몇 년 지나 보니까 완전히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취업 문제랑 연결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만 해도 여성 목회자 이제 그런 취업 얘기도 좀 나오지만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이게 편해서 결국 이제 안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건지, 하여튼 유달리 다른 직업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교 동네는 이렇게 젠더가 이게 확연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컨텐츠들을 하면서 좀 대화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주제고 뭐 급작스러운 인식의 변화는 어떤 삶의 계기가 있으면은 시작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이런 교회 안의 다양성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페미니즘을 초점으로 얘기를 꺼내면서 대화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평소에. 그래서 그냥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한번 성찰의 계기를 삼고 나아가서는 좀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의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교우들하고 좀 의논도 하고 리더십들
아이들끼리 그런 기본적인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어지는 건 없으니까 저도 아직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화 속에서 함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우리 둘은 아마도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저는 일단은 이걸 위해서 어떤 책을 좀 다시 봤냐면